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딸 1명, 아들 1명을 두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항상 보기만 했었는데 참 저에게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겨서 감정도 털어낼 겸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딸은 진작에 시집을 갔었고 이번에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제 아들은 서울중앙이권대학교를 졸업해 로스쿨을 가서 오랜 공부 끝에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 오랫동안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로스쿨에서 3년 조금 넘게 만난 친구라서 저도 몇 번 봤었고요. 굉장히 푸근한 인상에 눈꼬리가 싹 내려가 있어서 웃는 게 예쁜 아이였지요. 아들이 꽤 오래 사귀길래 그 친구와 결혼하나 했는데 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을까요?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저와 남편에게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전에 만난 여자친구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깡 마르고 얼굴은 새하얀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앵두입술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약간 도도해 보이면서도 참 청순해 보이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들이 첫눈에 반해서 그 여자에게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는 중소기업에서 일반 사무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좀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결혼을 해도 되지 않겠냐면서 은근하게 타일러 봤지요. 아들이 데려온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엄마 된 마음으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그렇게 결혼을 했네요. 신혼여행을 몰디브에 갔다가 두바이로 간다길래 며느리 가방이라도 마음 편히 사라고 돈 200 쥐어줬습니다. 보통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애들이 부모님한테 가방 사준다고 하는데 저는 괜히 일하면서 열심히 번 돈 저희한테 쓰는 게 아깝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변호사 아들로 유세 부린다 이런 소리 젊은 애들한테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200만 원 정도 주면은 최소한 고맙다고 하며 작은 성이라도 보일 줄 알았지요. 그런데 웬걸 애기 주먹만한 영양크림 하나 띵 주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배실배실 웃으면서 해외여행 처음 갔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참 뭐라 말하기도 묘한 감정들이 휩쓸려 왔는데 그냥 속으로 삭혔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는 사부인한테는 피사의 고급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 그 돈으로 사부인 가방 선물하고 저는 영양크림 쬐 많은 거 딸랑 하나. 뭘 바라고 준 건 아니지만 참 아들 열심히 키워놔도 부질없구나 하면서 씁쓸했습니다. 뭐라고 앞에다 대고 말하기도 참 제 모습이 추할 것 같아서 그냥 넘겼지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돼지고기 재운 거 굽고 문어 삶고 잡채 무치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네요. 며느리가 꽃게 좋아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꽃게 시장에서 사온 거 간장 넣고 쪄서 준비도 해놨지요. 1시에 오기로 한 아들네가 2시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해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 갑자기 와이프가 아파서 못 간다는 겁니다. 제 남편도 화가 나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먼저 연락을 해야지. 애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하고 며느리 좋아하는 꽃게 산다고 돈도 엄청 썼는데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고 화를 냈죠. 결국 아들만 오게 되었고 냉랭한 분위기는 지속되었습니다. 아들은 저녁만 먹고 황급하게 자리를 떴고요. 그런데 참 황당한 게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그 다음날 며느리 친정에 갔다네요. 거기서는 1박 2일 자고 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아들한테 말했지요. 아무리 너가 장가를 가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아내가 우선순위인 것을 알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야. 아내가 아프다고 명절 당일날 못 온다고 하는 것은 100번 이해한다고 쳐도 다음날 처가에 가서 자고 왔다는 너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 며느리 아이한테 연락하려다가 참고 참아서 너한테 이야기한다 라고 하니 아들이 반응이 더 가관이었네요. 엄마
우리 처가 간 거는 어떻게 알았어? 나야 뭐 본가 안 가고 싶겠어. 아내가 갑자기 아프다고 좀 자야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 엄마가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내는 본인 집 가면 마음 편하니까 처가 간 거고. 엄마 그런 걸로 아내한테 전화하면 그거 진짜 시집살이 시키는 거다.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엄마가 좀 이해해줘. 부탁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팍 끊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제가 화가 난 걸 알았는지 몇 통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랑 아들이 찾아와서 오해라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얼굴 보고 말하니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내가 쪼잔하게 굴면 안 되지 하고 알겠다 하며 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해와 앙금이 풀릴 줄 알았던 며느리와의 사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네요. 아들네 부부가 맞벌이에다가 아들이 워낙 바쁘니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요. 아들도 집밥 못 먹은 지 오래라고 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지친다고 넌지시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반찬 조금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너네들 집 앞에 아이스박스 하나 사서 거기에 넣어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는 애들이 싫어할 게 뻔하고 저도 부담스럽게 하기 싫었으니까요. 아들은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달 정도 반찬을 줬을까? 어째 며느리는 반찬 잘 받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아들도 처음에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없고 참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평소처럼 반찬을 아들네 아이스박스 통에 두고 집에 도착했는데 소불고기 맛있게 재운 거를 깜빡하고 안 주고 왔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다시 소불고기를 들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준 그 반찬들이 전부 음식물 쓰레기에 있더라고요. 하루를 다 투자해서 만든 음식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버렸나 싶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녁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니? 오늘 집에 갔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나와 있더라. 먹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던가. 그리고 반찬을 보내줬으면 최소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니겠니? 넌 시어머니가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알겠니? 처음부터 너희 행동이 꺼림칙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라고 하자 네? 하면서 아무 말이 없더니 툭 하고 끊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황당해서 열을 내고 있던 중 아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징징 울리는 핸드폰을 받자마자 온갖 성질을 다 내면서 엄마, 내가 와이프한테 이야기할 거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했지. 왜 또 애 심기를 건드려. 반찬 그거 나도 안 먹고 와이프도 안 먹고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밥 챙겨 먹을 시간이 있어야 말이지. 애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대체 뭐라고 했길래 애가 울고 있어. 이게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야, 엄마. 엄마, 반찬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예 이런 일 생길 거리를 만들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확 뺏었습니다. 이 자식아, 몇십 년을 키워주는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냐? 여자에 미쳐가지고 지 부모 마음 하나 못 헤아리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도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놨어. 네 엄마 니네 때문에 어제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였다. 너도 너 와이프 소중하지? 네 엄마도 내 와이프다.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로스쿨비 대준 줄 알아? 이런 막대 먹은 놈을 봤나? 그래, 어디 한번 너네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제 연락도 하지 말아라. 니네 준다고 했던 상가랑 네 앞으로 갈 내 재산이랑 엄마 재산 오늘부로 딸내미 앞으로 가게끔 다 돌려버릴 거고 넌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말아라. 국물도 없어. 라고 확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에 재산을 안 준다는 말에 아들도 겁이 났는지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며칠 지난 뒤 또 문자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비는데 남편이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한번 화가 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엇나간 것도 남편이 엄청 무섭게 해서 고친 거였고요. 아빠가 한 번 화나면 이 세상 누구보다 무섭고 정말 아빠가 한 말은 무조건 지키는 걸 아들이 알기에 그렇게 문자로 사죄를 한 거였겠죠. 진짜로 남편은 아들과의 전화 통화를 끊은 뒤 남편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고요. 아들 놈 장성하게 키워봐야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부모보다 무서운 것이 돈인가 봅니다. 재산 운운하니 바로 꼬리 내리고 사과하는 꼴을 보니 자식놈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꽉 쥐고 있어야 자식놈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던데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이제는 제 곁에 있는 남편과 함께 의지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정말로 실감이 나네요. 저도 아들에게 제 재산을 넘길 마음은 아직도 추호도 없네요. 당분간은 그냥 저도 자식 키우느라 희생하는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여행도 다니며 마음을 좀 달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식 잘 키워내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본인 인생을 1순위로 두고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것이네요. 이 나이에 이걸 깨달았으니 많이 어리석죠.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글로 감정을 풀어내니 속이 한결 가볍네요. 적길 잘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참 아드님 분과 며느리 분이 어리석구나. 정말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미련 남는 게 사람 마음인데 아드님은 아마 사연자분이 멀리 떠나게 될 때가 돼서야 절절하게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아드님과 며느리 분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사연을 읽으니 저도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찡해지고 아려왔네요. 소감을 적다 보니 조금 분위기가 어두워진 것 같네요. 활기찬 목소리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레전드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사연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 가득, 긍정 마음 가득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